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오늘 시장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하락이 약간의 속칭 짤짤이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냥 한 번에 시장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보통 투매라고 하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또 그게 또 다른 매도를 부르고, 지금 꽤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 어떤 공포의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장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국채금리니 뭐니 해가지고 환율이 어떻고 저쩌고 달러가 어쩌고 셧다운이 어쩌고 이런 얘기 그냥 도배가 되어 있죠.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인데, 근데 우리가 그냥 주식시장의 관점을 그냥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사실 안 좋은 이야기,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런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전쟁이 나가지고 여의도가 폭격을 맞지 않는 한은 주식시장이 망할 일은 사실 없죠. 이게 주장창 언제까지 내려가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락이 나오면 그에 반하는 또 상승 구간 혹은 반등 구간이 나와주는 거고요. 결국 공포에 사야죠. 정말 오늘같이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공포에 사가지고 환희에 팔아라, 이런 거. 환호인가요? 환희인가요? 어쨌든 시장이 열광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이 정말 무서워할 때 혹은 매수하기를 다들 꺼려할 때, 그럴 때 매수하신 분들이 결국 뒤에는 좋은 결과들을 가져갑니다. 늘 그랬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요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번에 다음 주에 또 연휴예요.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4거래일 동안 세 종목 매매가 또 진행이 될 건데, 통장 최근에 또 명절 연휴 지나고 현금들을 또 이제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명절 연휴 때.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라고 저희 종목과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가져가시면 조금이나마 통장을 메꿔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요즘에는 사실 물가도 어마어마해가지고 수익이 크든 작든 저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5%. 퓨처엠의 6.5%는 굉장히 좀 오랜만이죠. 이때야 오른 다음에 빼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때 8%,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 정도 하락이 없었죠. 이때 6.8%, 오늘도 6.5%. 지금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코멘트를 드렸던 거는 이 가격을 넘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37만원 라인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구간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하단으로 열린다, 이 구간으로 빨리 올라와 줘야 된다 했는데 이 구간으로 못 올라왔죠. 이게 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연휴 끝나고 장 열리기 전날에 미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악재도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개파락이었고, 개파락 나왔는데 호재가 없다 보니까 반등의 흐름을 쉽게 가져가지 못했죠. 오늘 양시장의 양매도가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제가 2차전지를 좀 집중 공격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업황이 안 좋은 거는 다 비슷해요. 지금 어떤 업황이 좋고 어떤 업황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밀고 덜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시장 심리를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시장 심리를 확 죽여놓고, 분명히 이제 중간중간에 공매도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숏커버링도 들어올 거고, 또 나중에 반등 구간도 나올 거고, 퓨처엠도 공매도가 이제는 좀 빡세요. 최근에 21일 기준으로 9월 21일 기준으로 확 늘었죠. 이게 20%대가 넘어가면은 공매도가 좀 강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정도. 근데 22, 15, 23, 20, 30, 18 평균적으로 20%를 좀 상회한다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은 주가에 좀 영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이야 코스피 100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매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종목이 뭐 안 좋아가지고 공매도가 들어온다 이런 관점보다는 시장 심리에 대해서 그냥 지금은 공매도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매크로 환경의 데이터들, 뭐 환율이니 국채금리니 뭐 유가는 조금 진정이 뭐 되고 있기는 하죠. 유가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실타래가 풀려야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를 찾을 것 같고, 결국 지금은 반등을 보여줄 건덕지가 사실 없죠.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느냐, 이제 다가올 또 10월에 3분기 이제 실적 시즌, 10월 11월 또 이어지겠죠. 결국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장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 계속적으로 조정이었죠. 4월, 5월이었나요? 그때도 강한 조정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지금 8월부터 이어진 2달 조정인데 10월 달에 만약에 반등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그냥 2달로 끝난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한 10월 중순 이후까지 조정의 어떤 그 주가 하락이, 지수 하락이 조금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락 3달로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뭐 사실 2달 하락을 내가 버텼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은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자리에서 던지고 나가는 거는 너무나 좀 비효율적이죠.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볼 때 만약에 저점이 사실 얻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근데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요. 이제 하단으로 진짜 그냥 30만 원이나 혹은 30만 원을 찍고 반등을 보여주든 아니면 뭐 이런 중간 자리, 요런 자리, 네, 여기죠. 이런 경기 라인에서 반등을 보여주든 어쨌든 나중에 가격을 찍고 반등의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 자체는 사실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좀 붙어야겠죠. 이게 지금 뭐 고금리를 뭐 내년 말까지 뭐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1년 지나고 뭐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나올지는 몰라요. 이러다가 또 CPI 갑자기 뭐 뚝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뭐 다른 나라에서 여기저기 나와준다거나 이러면 또 연준의 스탠스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이 아니라 예전에 그리스나 유럽에서 이제 한번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결국 같은 관점이었습니다. 그때 파월이 얘기했던 게 미국은 괜찮지만, 이게 중요하죠.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 혹은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정책을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시장이 어떤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오히려 또 기회로 삼아가지고 남들은 이제 공포에 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자포자기 이런 있을 때 그때부터 내가 뭔가를 준비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기존에 매수한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와 있죠. 이거는 그냥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런 구간, 이런 누가 봐도 명확한 약수의 구간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이후에 어떤 결과물을 어떤 차이점을 만들면서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냥 너무 많이 밀렸다 못 해먹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나중에도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막 이런 그 시장이 좀 과한 투기 양상을 보일 때, 그럴 때 뭔가 액티브하게 막 뭐 돈도 빌리고 해가지고 투자 한번 하고 몰빵 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관점을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위치가 덜 리스키하죠. 오히려 공포감은 더하기 때문에 혹자는 이제 지금은 주식을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런 데 사는 게 더 위험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런 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매수는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때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냥 정반대의 관점에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내가 매수했을 때 혹은 누군가가 이때 매수를 했을 때 그 뒤의 결과와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추가 하락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냉정하게 지금의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원리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구간이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 자체가 심리에 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최대한
그냥 내가 뭐 일종의 기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은 공포 혹은 겁에 질릴 그런 구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메리트가 조금 더 붙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한 개, 두 개 정도는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봅니다. 에코프로도 아직까지는 음봉 한두 개 여유가 있고 그 이차전지 쪽은 오늘 음봉이 좀 대체적으로 크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락 구간이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고점 라인에 지금 위치가 가까운지 혹은 그 어디가 될지 모르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어디가 될지 모르는 그 저점 라인이 현재 주가와 더 가까운지 어디가 더 가까운지 우리가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저점이랑 가깝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정리를 한다거나 던진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큰 메리트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뭔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으로도 우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의 좀 심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왜 빠지는지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악재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양극재 뭐 수요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이미 뭐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뭐 두 달 전이나 큰 차이 없어요. 지금은 어떤 그 시장의 심리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등을 좀 가져다 줄 만한 어떤 구실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트리거만 좀 받쳐주면은 생각보다 쉽게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10월 달에 스타트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10월 달은 9월의 흐름을 똑같이 반복할 확률은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네,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로 명절 연휴간 빠져나간 이 통장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회복하시는데 도움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